90도 스위칭 롤링에 롤링각은 45도 이하로, 그리고 호흡 타이밍은 침착하고 천천히 자유형을 하듯 양팔 호흡을 하시는 게 제 추천이고요. 안녕하세요, 수영독강입니다. 오늘은 배영 어드밴스드 단계인데 먼저 배영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제 커리큘럼상 배영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은 일단 다른 영법에 비해서 단계를 하나씩 낮춰서 갈 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영을 하시다 보면 팔이 안 올라가거나 물을 저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이유는 대부분 어깨나 팔의 가동 범위의 부족 때문이고, 또 어깨나 팔은 잘 움직이지만 척추, 그러니까 몸통의 가동 범위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 자유형 어드밴스드 캐치 부분에서 AC 조인트, 어깨뼈 관절과 GH 조인트, 위팔 관절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모두 어깨의 가동 범위고요. 이와 달리 척추의 가동 범위가 부족해도 배영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깨 팔 가동 범위가 부족한 경우는 지금 왼쪽 그림에서 중앙 그림으로 가는 과정을 보면 돼요. 이렇게 팔이 다 올라가지 않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팔을 180도 머리 위로 뻗으려고 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허리를 과하게 꺾으려는 보상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깨 가동 범위는 충분하다고 할지라도 가슴이나 등 부위, 즉 흉추가 가동 범위가 부족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흔히 거북목, 굽은 등이라고 하죠. 이런 체형이신 분들은 어깨 가동 범위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등 자체가 앞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팔을 뻗으면 결과적으로 또 180도 머리 위로 팔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 허리를 꺾으려고 할 거고, 첫 번째와 비슷한 결과가 야기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복합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건 뭐 다른 영법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수영뿐 아니라 모든 운동에서 어깨나 흉추의 가동 범위가 충분하지 않으면 동작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자유형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몸의 유연성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깨 가동 범위가 좀 부족해도 팔이 물속에 있기 때문에 물을 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롤링만 충분히 해준다면 되돌리기도 가능했어요. 근데 누워있는 자세에서 팔이 물속에 입수되지 않으면 애초에 좋은 배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몸의 가동 범위가 부족한 운동 초보자일수록 자유형보다는 배영이 체감상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배영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현재 몸 상태가 안 좋은 분이라면 그냥 배영은 비기너 스텝에서 했던 정도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혹은 지금 당장 도저히 배영을 할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상황이라면 배영을 스킵하고 평영 바로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씩 몸이 개선된다거나 현재 몸 상태가 아주 나쁜 정도는 아니라서 소화가 가능하다면 이 세 가지 옵션을 자유롭게 조절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배영의 난이도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비기너 스텝에서 우리가 기초 영법을 어떻게 했는지 잠깐 볼게요. 몸의 롤링이나 양팔의 스위칭 타임은 없고요. 몸 기준으로 앞에서 팔을 되돌려서 몸 옆으로 팔을 저어줬습니다. 이 방법은 기초적으로 몸이 계속 프론트킥 자세를 유지하면서 물에 뜨기는 좋지만 스위칭 타이밍이 없기 때문에 팔을 젓는 간격이 좀 넓죠. 그래서 추진이 느리고 또한 롤링이 없기 때문에 몸이 옆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었어요. 양팔이 부력의 중심인 가슴 부위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무게 중심 면에서 뜨기도 더 불리했었습니다. 영상 인트로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기너 스텝 영상들을 순서대로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이 영상으로 제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꼭 인트로 영상부터 비기너 스텝 영상들을 순서대로 보신 이후에 어드밴스 스텝도 순서대로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원터치 배영이라는 형태인데요. 자유형을 하듯이 진행 방향 기준 앞에서 팔이 만나는 배영입니다. 원터치 자유형처럼 하는 거죠. 물론 롤링과 스위칭은 없습니다만 이번에는 양팔이 밑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만나니까 무게중심 면에서 유리해지겠죠. 하지만 원터치 자유형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배영에도 스위칭 타이밍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형 기준으로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45도가 가장 느린 자유형이고 각도가 점점 벌어질수록 빠른 수영이다. 보통 단거리 영법이면 90도 이상 팔이 벌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배영은 조금 달라요. 어깨가 돌아가는 방향이 반대이기도 하고 롤링과 스위칭 타이밍을 깔끔하게 만들려면 45도는 초급자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원터치나 스위칭이나 입수한 팔을 앞으로 뻗어주고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깨 가동 범위가 부족한 분들은 그게 어려울 테니까요. 그리고 가동 범위가 충분하더라도 스위칭과 롤링 타이밍을 잡기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숙련되신 분들은 45도 정도로도 배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급자일수록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스위칭이란 애초에 원터치 영법의 단점 롤링의 끊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영법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스위칭 타이밍의 두 가지 방식은 각각 90도 스위칭 배영 그리고 180도 스위칭 배영이라고 부를 거예요. 명칭은 이렇게 하지만 직각이나 직각에 가까운 예각을 만들어서 가는 스위칭을 편의상 90도라 할 거고요. 180도에 가까운 둔각을 만들어서 가는 배영을 180도 스위칭이라 불러줄 겁니다. 자, 이 두 스위칭 느린 배영과 빠른 배영은 장단점이 정반대예요. 느린 배영은 무게중심 면에서 유리하겠죠. 전사분면 자유형처럼 가는 거죠. 빠른 배영의 장단점은 이와 반대겠죠. 사실은 느린 영법은 초급자에게 추천하고 빠른 배영은 상급자에게 추천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저는 자유형과 달리 배영만큼은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초급자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을 수명과 수평이 되게 들고 있기도 어려운데 가뜩이나 이런저런 면에서 어려운 배영이 스위칭 타이밍까지 생각하면 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80도 배영은 양팔을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타이밍상 90도 스위칭
배영보다 더 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90도 배영은 천천히 침착하게 하기 좋으니까 숨이 좀 덜 차겠죠. 그런데 발차기로 하체를 띄우기 어렵다거나 어깨다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아서 팔을 머리 위로 뻗고 버티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그냥 입수한 팔을 버티지 않고 바로 내리면서 두 팔을 계속해서 동시에 움직이면 되는 180도 스위칭이 편하실 수 있어요. 대신 원래 빠른 영법에 적합한 스위칭 방식이니까 템포가 빨라지면서 숨이 찰 수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도 있으니까 스위칭 타이밍은 취사 선택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아까 봤던 영도 스위칭, 이걸 기준으로 엇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유형과 달리 45도가 아닌 바로 6도로 보도록 할게요. 원터치 배영에 비해서 무게중심 면에서는 좀 불리해졌지만 어깨의 부담은 조금 덜어졌습니다. 다음은 180도 배영입니다. 원터치 배영에 비해서 무게중심 면에서 많이 불리해졌고 그 대신 어깨를 머리 위에서 들고 버티는 시간이 없이 물을 바로바로 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의 부담은 좀 덜합니다. 대신 킥이 너무 빨라지면서 급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래도 스위칭 타이밍 자체가 빠르거든요. 자, 이제는 배영의 두 번째 선택 옵션, 롤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형 롤링과 배영 롤링은 이 초급자 단계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사실 숙련된 사람 기준으로는 자유형이든 배영이든 롤링은 필수적인 동작이고 그 시작과 끝이 롤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초급자는 지금 이 포인트에 주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배영은 자유형과 달리 되돌리기를 하는 팔을 위해서는 롤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초 영법에서부터 애초에 배영은 롤링 없이도 영법이 가능했죠. 물속에서 물을 젓는 팔을 위해서 롤링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속에서 수영하는 사람을 위에서 봤다고 해볼게요. 기초 배영에서는 팔을 옆으로 젓게 되니까 몸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조금 밀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죠. 롤링 없이 팔을 옆으로 젓는 기초 배영으로 하면 머리 위로 입수한 팔이 이만큼 옆으로 물을 젓게 될 거예요. 왼쪽 그림처럼요. 그런데 롤링을 해주면 똑같이 팔을 젓더라도 상하 방향으로의 힘이 생겨나겠죠. 그러면서 벡터 분해를 해보면 수면과 수평양 방향으로 물을 옆으로 밀어내는 힘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옆으로 밀리는 것도 좀 덜해지겠죠. 그리고 기초 배영에서도 몸이 옆으로 최대한 덜 밀리게 하기 위해서 머리 위에서 어깨까지 팔이 내려올 때는 살살 저어줬고 팔이 어깨선을 지나서 물을 뒤로 밀어내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힘을 많이 주면서 추진을 했죠. 이 힘쓰는 타이밍과 약간의 롤링이 더해지면 몸이 좌우로 흔들리는 걸 거의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 아래로 누르게 됐으니까 상체를 띄우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데 롤링을 필요 이상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롤링 자세 때문에 몸이 가라앉게 좋게 됩니다. 애초에 프론트킥보다는 사이드킥이 물에 떠있기 어려운 자세였고요. 이렇게 벡터 분해를 했을 때 좌우보다는 상하로 물을 많이 누르게 될 거라서 몸이 많이 떠오르게 될 거고 그 이후에는 몸이 떠오른 만큼 다시 가라앉을 겁니다. 그래서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또 가라앉지 않으려고 반대팔로 물을 강하게 누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또 올라왔다가 또 가라앉고 출렁출렁거리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그래서 자유형이나 배영이나 필요 이상의 상하 움직임을 만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유형과 달리 배영은 45도 이하의 롤링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반대쪽 어깨가 살짝 나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영상을 볼게요. 배영의 롤링킥 영상입니다. 자유형도 사이드킥에서 반대쪽 사이드킥으로 넘어가는 롤링킥 연습을 했었죠. 근데 거의 90도 가까이 했었다면 배영은 45도 이하로 어깨가 살짝만 물 밖에 나오도록 해주는 겁니다. 킥보드에 매달려서 킥보드를 물에 끌고 들어가면서 몸을 돌려준다 생각하시면 킥보드의 부력이 전달돼서 좀 더 뜨기가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해도 가라앉는다면 킥판을 2개 안아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다면 한 팔씩 저으면서 롤링을 해볼 건데 먼저 그냥 되돌리기는 편하게 합니다. 프론트킥에서 되돌리기를 한 다음 사이드킥으로 전환하고 물을 저어줍니다. 지금 왼팔을 저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계속 살짝 물 밖에 나옵니다. 오른쪽 어깨가 나온 이후 팔을 저어줍니다. 여기까지 잘 됐다면 바로 양쪽 롤링을 해요. 왼쪽 어깨가 나오고 왼쪽 팔 되돌리기, 오른쪽 어깨가 나오고 왼팔 물젓기, 어깨가 나오고 팔 돌리고, 어깨가 나오고 팔 저어주고. 여기까지 또 잘 됐다면 이 동작을 양팔 번갈아 가면서 침착하게 해줘도 돼요. 이렇게 하면 같은 쪽으로 롤링을 2번 하면서 롤링이 끊어지게 되긴 하는데 침착하게 생각하면서 연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단계를 거쳐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잘 된다면 킥보드 없이 해보셔도 되는데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이제 90도 스위칭이 아니라 바로 180도 스위칭을 붙여볼게요. 180도 배영의 장점인 양팔의 타이밍이 맞추기 쉬운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양팔이 동시에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원터치 영법을 정박이라고 한다면 180도 스위칭 영법은 엇박이 아니라 반박자 정박인 느낌이에요. 팔이 들어가자마자 롤링, 반대편 어깨가 나오고 양팔이 되돌리기와 팔젓기를 계속 동시에 하게 됩니다. 90도 스위칭을 볼까요? 이건 이제 엇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배영 타이밍으로 생각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냥 자유형 전사분면 영법 연습했던 거 생각해보세요. 대신 45도가 아닌 좀 더 큰 90도의 엇박을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자감이 어려워서 잘 안된다거나 배영킥이 자유형 킥보다 어려워서 자꾸 몸이 가라앉는다 하시면 지금 당장은 180도 접기로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선택 가능 옵션, 배영 호흡입니다. 다른 영법과 달리 배영은 항상 얼굴이 출수된 포지션이기 때문에 의외로 호흡 타이밍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영법은 얼굴이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숨을 쉬면 안 되고 얼굴이 물 밖에 나왔을 때 숨을 쉬면 되겠죠. 근데 배영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영법들도 가만 보면 호흡 타이밍의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물을 먹을 것 같을 때는 해주는 거고요. 물을 먹지 않을 것 같을 때는 푸하 호흡을 해주는 겁니다. 배영도 이 원칙을 똑같이 적용해서 호흡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배영할 때는 언제 몸이 가라앉아서 물을 먹고 언제 올라와서 숨 쉴 수 있는 타이밍인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젖배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냥 젖병처럼 양팔을 동시에 움직여서 배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 두 팔이 되돌리게 될 때 제 얼굴이 물속에 가라앉는 게 보이시죠? 이때는 물을 먹을 테니까 하면 돼요. 신체 일부가 물 밖에 나오면 그 신체가 물에 가라앉아서 부력이 생길 때까지 몸이 가라앉으려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되돌리기를 하면서 추진력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은 가라앉는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팔을 저어서 추진력이 나올 때는 양력이 생기면서 몸이 뜨겠죠. 그때 얼른 푸흡 하고 호흡을 해주는 겁니다. 비기너 스텝 배영 호흡에서 천장을 보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연습을 했었죠. 그 연습이 잘 돼 있다면 이 젖배영이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것도 비기너 스텝을 먼저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배영은 호흡도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다른 영법과 달리 얼굴이 물 밖에 계속 나와 있다는 건 그래도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배영만의 호흡 리듬이 생겨나요. 자유형처럼 양팔을 저을 때 한 번씩 호흡을 해도 괜찮고요. 혹은 양팔 저을 때 두 번, 즉 한 팔 저을 때마다 매번 호흡을 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방금 젖배영에 했던 거를 아무 팔이나 한 팔에 적용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왼팔은 신경 쓰지 말고 오른팔에 맞추어서 한다고 하면 오른팔이 되돌리기 할 때 오른팔로 물을 저어서 속도가 날 때는 푸흡 호흡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두 팔을 한 번씩 저었을 때 호흡을 한 번 하게 되니까 자유형의 리듬하고 똑같이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두 팔 다 물을 젓는 타이밍을 반으로 쪼개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물을 저을 때도 사실 추진력이 많이 나오는 시점과 그렇지 않은 시점이 있죠. 풀의 전반부 추진력이 많이 나오지 않을 때는 해주고 실제로 물을 뒤로 밀어서 속도가 많이 나오는 시점에는 푸하 호흡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방법을 매번 팔을 저을 때마다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팔에 한 번씩 호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설명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 실제 배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갈게요. 지금 영상 속 저는 오른팔에 맞춰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팔이 되돌리게 할 때 오른팔을 저을 때 푸흡, 그러니까 왼팔에 맞추면 반대처럼 보이겠죠. 초급자 입장에서는 이 방법의 장점은 한 팔을 기준으로만 호흡을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90도 스위칭, 180도 스위칭, 원터치 아무 때나 위화감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유형을 하듯 하면 되는 겁니다. 단점은 글쎄요, 이 방법의 단점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자유형 호흡과 같은 기본 패턴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한 팔 호흡이 조금 더 특이한 배영만의 장단점이 있는 거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 팔 호흡을 보겠습니다. 오른팔 왼팔에서 모두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왼팔을 저을 때도 푸하, 오른팔을 저을 때도 푸하, 한 팔에 한 번씩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자유형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왼쪽 오른쪽 모두 다 고개를 돌려서 호흡하는 격인 거죠. 그럼 장단점은 뭘까요? 숨을 자주 쉴 수 있어요. 그러나 단점은 90도 스위칭에서는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90도 스위칭이라는 게 이미 양팔에 엇박을 만든 건데 거기다가 매번 양팔에 호흡을 붙이려면 솔직히 이게 더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초급자라면 솔직히 호흡을 맞추기 너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180도 스위칭을 하는 분들에 한해서 양팔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만 이 한 팔 호흡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숙련자라도 빠르게 배영을 하는 스프린트가 아닌 이상 이 호흡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냥 자유형처럼 양팔 호흡이 기본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배영의 세 가지 옵션에 대한 선택지를 말씀드렸는데 정리해보면서 지나가 볼게요. 스위칭, 타이밍, 롤링 각도, 호흡 타이밍 세 가지에 대해서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깨의 가동범위나 킥만으로 몸을 띄우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즉 배영이 크게 어렵지 않다면 90도 스위칭 롤링에 롤링각은 45도 이하로, 그리고 호흡 타이밍은 침착하고 천천히 자유형을 하듯 양팔 호흡을 하시는 게 제 추천이고요. 본인의 현재 피지컬이나 배영 숙련도를 고려해서 자유롭게 조합을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배영도 평형만큼이나 다른 영법들과 독립적인 영법인데요. 보통 킥의 유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접영, 자유형, 배영이 비슷하죠. 그리고 평형이 독립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기본적으로 유선형을 잡고 물에 떠있는 스탠스 자체가 나머지 세 가지 영법과 배영은 반대예요. 즉 배영을 할 때는 중력과 부력을 계속 반대 방향으로 받는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배영도 평형만큼이나 상당히 독립적인 영법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영법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의 유사성을 살펴본다면 사실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수영 지도자분들이 엘리트 체육이던 생활체육이던 평형이나 배영보다는 접영이나 자유형을 중심으로 수영 지도를 하게 돼요. 물론 주종목이 평형이나 배영이라면 본인의 영법을 숙달할 때는 배영 평형에 집중하겠지만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영은 다른 영법과 달리 한 단계씩 늦게 진행할 거라 그랬죠. 몸의 가동 범위가 충분히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배영을 무리하게 하려 하시는 건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물론 다른 영법들에서도 좋은 자세를 위해서는 몸이 준비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은 바로 평형 어드밴스드 스텝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다음 시간에는 안전하고 정확하게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해부학의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지루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여러분의 몸 상태 개선을 이끌어드리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수영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교육을 하기보다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수단 중에 하나로서 수영을 이용하는 관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몸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영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 배경 지식 없이 다짜고짜 무리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 또한 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가해주고 부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상당합니다. 수영이나 스트레칭 모두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용어들은 쏙 빼고 정말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할 기초적인 우리 인간 몸에 대한 컨셉을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사실 제가 그렇게 해부학 지식이 풍부한 편도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설명드릴 수도 없습니다. 마치 부동산 투자할 거 아니어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지식은 있어야 전세 사기 안 당하는 거랑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하고 다음번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차가운 얼음이 녹아내리고 따뜻한 벚꽃이 곧 내리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독학이었습니다. 스빠. My name, my age, my favorite color, my height, my sign, do I have a lover? What's my nationality?